안녕 얘들아. 오늘 3가의 두 번째 파트 바로 조동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캔과 메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캔은 뭐뭐 할 수 있다 가능과, 그리고 뭐뭐 해도 좋다 허락, 그리고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줄래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총 3가지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와 같은 약한 추측과, 그리고 두 번째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may가 허락으로 사용될 때 조동사 can으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오늘은 바로 뭘 배울 거냐면 조동사의 종류 중에 3번째, 바로 must입니다. 자, 대부분의 조동사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2개 이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기능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must 또한 역시 2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한 의무예요. 자, 의무는 의무, 뭐뭐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뉘앙스가 강한 거야. 즉, 뭐뭐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면 뭐뭐 해야 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해볼게요. Students must,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study hard 이렇게 가겠네요.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미로 나타낼 때는 뭐랑 같이 쓸 수가 있냐면 have to 또는 has to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이 have와 has는 주어에 따라서 3인칭 단수가 오면 has to로, 그 외에 주어가 오면 have to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바꿔서 써보면 주어가 students 복수기 때문에 이때 must 대신에 have to study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강한 추측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메이가 지난 시간에 약한 추측이었어.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확실성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강한단 말이야. 강해. 다시 말하면 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거나 아니면 얘가 어제 말했거나 이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제하에 해석을 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must는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에이미는 밥을 안 먹었대. 자, 밥을 안 먹었다라는 기정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배고픔에 틀림없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she must 동사 원형 be hungry. 자, 여기 상에다 좀 체크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 she must까지는 알겠어. 근데 she must hungry라고 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왜 안 되냐면 hungry는 배고픈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must는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즉 여기 앞에 비동사의 원형 be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고파요 할 때 I hungry가 아니라 I am hungr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m 비동사, am, are, is의 원형 be를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she must be hungry. 그녀는 배고픔에 틀림없다. 왜 이렇게 내가 강하게 추측을 하냐면 앞에서 뭐랬냐면 점심을 안 먹었대. 밥을 끼니를 안 먹었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좀 추가적으로 좀 뭔가를 더 설명해 줄 게 있는데요. 자,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싶어.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뭐뭐 하면
안 된다. 즉 금지가 돼버려요. 자, not을 빼면 뭐뭐 해야 하는 의무가 되지만 not을 붙여버리면 뭐뭐 하면 안 된다. 즉 금지가 돼요. 자,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해볼게요. People must not lie.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의무일 때 뭐뭐 해야 한다일 때 뭐랑 대신할 수 있겠죠? have to. 맞지? 또는 has to. 그러면 자,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must not이니까 알겠다. 그럼 must 대신에 have to를 써서 have to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don't have to lie. People don't have to lie.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자, 이러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아까 긍정일 때는 must 대신에 have to가 올 수 있었지만 부정일 때는 don't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people don't have to lie. 자, 이거는요.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람들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가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랑 거짓말 하면 안 된다랑 의미가 같을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must 대신에 have to는 쓸 수 있지만 must not 대신에 don't have to는 쓸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아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이것을 must be hungry 였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는 거니까 이건 긍정인 거예요. 배고픔에 틀림없다. 분명히 배고플 거야. 이런 의미잖아. 자, 근데 아님에 틀림없다. 뭐뭐가 일리가 없다. 내가 부정적인 추측을 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추측이야. 근데 선생님이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싶어.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러면 must 뒤에 not을 붙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뭐 일리가 없다. 부정적인 추측은요. cannot을 씁니다. 선생님 can의 기능에는 추측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can의 기능에는 딱 세 가지. 가능, 허락, 부탁밖에 없었어요. 추측은 없었습니다만 또 영어는 좀 희한하죠. 자, 이 cannot을 붙여가지고 부정적인 추측을 씁니다. 그래서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추측은 cannot을 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일 리가 없다. 야,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때, 자, 요 대목을 기억해 주세요. It can't be true. 물론 cannot을 줄여서 can't는 가능하죠. 그래서 it can't be true 라고 하면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내가 부정적인 추측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must라는 조동사를 배우긴 했지만 얘가 not을 붙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아이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즉 must는 의무로 있을 때는 have to랑 바꿔 쓸 수 있지만 not이 붙여버리면 don't have to랑 못 바꾸고요. 자, must가 강한 추측 뭐뭐임이 틀림없다로 해석될 때는 반대로 부정적인 추측할 때는 또 must not을 쓰지 않고 cannot 또 다른 조동사 can을 써서 부정적인 추측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벌써 이 must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할 have to, has to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have to, has to는 자, 긍정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 must랑 같지만 부정일 경우에는 뭐뭐 하면 안 된다. 금지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아예 불필요,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should예요. 자, should는요, 얘도 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얘도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의무예요. 자, 오늘 의무가 너무 많이 나와요. must 나왔고, have to 나왔고, 그리고 should 나옵니다. 근데 또 차이는 뭐냐면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해석 적을 땐 똑같이 적어요. 근데 should는 조금 강압적인,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성이 조금 must보다는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 TV 꺼. 너는 나갈 때 TV를 꺼야 돼. 자, 물론 해석할 때는 뭐뭐 해야 한다이지만 무조건 꺼가 아니라 TV 꺼. 그냥 안 꺼도 되지만 꺼. 이렇게 말할 때는 You should turn off. 끄다. The TV. You should turn off the TV. 자, should 뒤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그리고 강제성은 떨어집니다. 이거 안 끈다고 혼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왕이면 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얘가 충고하거나 조언을 질 때도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친구가 아프대. 친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해요. 너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때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should를 씁니다.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렇게 좋겠어. You should 집에 가다 go home and take a rest. 이렇게 충고할 때도 우리가 should라는 조동사를 가지고